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딱 오늘의 주제는 뭔가 가상현실에 있는 듯한 이 느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정부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올해 5,560억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마침 또 오늘 코스닥이 반등하다 보니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속임수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고 투자해야 되는 미래 성장 산업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김진만 팀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좀 관련 소식이 나왔어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했다는 것 때문에 어제 게임주들이 몇몇 종목들이 관련주를 묶이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 인수 이유와 파급력에 대해서 김진만 팀장은 좋게 보시는지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사실 좋아요? 어제 올랐던 종목들은 네. 실제로 이제 뜯어보면은 이제 MS와 협력 관계에 있었던 협력 기업들이 일부 강한 시세를 분출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보시면 전체적으로 게임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게, 본질은 사실 이제 왜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느냐라는 본질에 조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콜 오브 듀티라는 이제 액티비전의 주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IP가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IP고,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외국의 북미나 이제 미국 쪽의 민속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민속놀이요? 네. 그만큼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고 매출이 엄청나게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2010년대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순위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매년 하나의 게임을 출시하는데 그 게임도 워낙 잘 팔리고 있습니다. 즉 IP가 굉장히 좋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게임을 MS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편입을 하면서 콘솔 게임, 그다음에 PC,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까지 같이 묶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MS는 다른 게임사도 한번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8조 원 가까이 제니맥스를 인수를 하면서, 최근에 IT 기업들이 게임 회사들에 왜 관심이 있는지 알고 보니까 작년 9월에 이제 게임 패스라는 이제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블리자드의 게임을 다 싸게 좀 이용하고 싶으면은 이제 뭐 넷플릭스나 기타 이제 디즈니처럼 결제를 해서 이 생태계를 같이 이용해 봐라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를 냈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장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콜 오브 듀티라든지 기타 좋은 게임들 IP를 영입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보시면은 콘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이 양강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엑스박스에서 만약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콜 오브 듀티 게임을 하려면은 게임 패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용을 못해라고 하는 순간, 이제 정말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좋은 IP를 가지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해외 IT 기업들은 인수 혹은 이제 투자를 통해서 IP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보시면은 좋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가 가장 큰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게임 하면은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 저는 게임을 워낙 일차원적인 게임만, 뭐 애니팡, 테트리스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총 쏘는 게임을 안 해봤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해봤더니 어지럽더라고요, 저는. 막 뭐가 네네. 계속 화면이 바뀌고.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게 아직 자연스럽게 구동이 안 돼서 어지러움을 잘 느끼시는 분들은 3D를 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이 메타버스 실현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그 세계가 정말 현실처럼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저 같은 사람들 충분히 유저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도 정부가 도와준다면 더 네. 빠르게 정책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오늘 뭐 발표를 했죠. 일단 뭐 연속적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제 뉴딜 계획에서 조금 더 연장선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 시장을 선도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보고요. 저는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가 연장선이 되어서 본질에 한번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장에서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보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컨텐츠 업종도 다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메타버스라는 생태계에는 유명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게임주들의 IR을 많이 봤는데, 크래프톤에서 IR을 좀 느꼈던 게, 게임이 재미가 없으면은 메타버스랑 NFT도
아무런 이제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 즉 본질에 집중했었을 때 유명해야지 뭘 해도 이제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고 더 큰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K 컨텐츠들이 굉장히 작년에 약진을 많이 했고 올해도 약진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앞으로의 주도 섹터가 되기에 충분한 아이템이 되기는 충분하다는 말씀과 함께 게임주뿐만 아니라 컨텐츠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이제는 보실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부 정책의 지원, 투자보다는 정부가 이를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이 이슈가 더 강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정부가 지원하면 원래 그러잖아요. 정책에서 무언가 나오면은 그 효과가 충분히 관련주에도 있긴 한데 반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의 뉴스는? 뉴스는 이제 조금 서포트는 가능한데 이제 구체적인 틀을 보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서포트하는 그런 마인드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타버스는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유명하거나 도태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큰 틀도 보시면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기반이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 자체가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 각 이제 회사별로 특징적인 뭐를 내놓지 않으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크다. 그만큼 지금 막 다 같이 올랐는데 이제는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들 이제 그 1년간 성장해서 결과물을 내놓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서포트해주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환경이 베스트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온탕과 냉탕이 이런 거구나. 네. 이래서 투자할 때 고점에 물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번에 여실히 느끼셨을 텐데 실제로 지금 메타버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20-30% 정도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다시 투자를 본다면 무엇을 주의해서 가야 될까요? 이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작년에 그만큼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주가를 증명할 수 있는 뭐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에서 이제 보통 팔 때 매력적인 상품이 더 잘 팔리잖아요. 약간 2차 전지 같네요. 네. 이제 증명할 때가 됐습니다. 2차 전지는 증명한 기업들이 작년에 시가총액을 엄청나게 올렸던 기업들이 많고 메타버스도 사실 더 심하죠. 이제 최근에 IT 쪽의 바이오라고 불리는 게 메타버스인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아직도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가총액은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작년에 거의 막 3배 가까이 성장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흑자 전환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이제 매출이 오를 수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도 잘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이제 신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컨택하는 것보다는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 ETF도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신규 종목을 발굴하기에는 워낙 주가 자체가 많이 싸서 그 종목들도 싼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펀드 안에 들어갔다는 것 그래도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회사의 성장성 혹은 그래도 미래 가치를 많이 보고 편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슈가 없는 한 그 안에서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ETF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메타버스 ETF가 새해 첫날부터 상위권에 싹쓸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워낙 많고 시장에서 그렇게 뜨거운데 하나만 고르기가 힘들어. 그럼 ETF를 사자 해서 작년에도 네. ETF로 수익 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올해 이미 새해 첫날부터 1,000억이 몰렸다고 해요. 이 ETF가 올해 시장도 주도할 수 있을까요? 이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는 이제 그래도 조금 수익이 덜 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로우 리스크, 로우 수익을 리턴? 네, 그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게 ETF도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를 수는 없겠지만 테마가 오를 때 소외받는 일은 없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ETF 투자도 충분히 좋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면 시장일수록 개별주 공략이 어려운 분들은 ETF 투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하기만 하면 저는 그래도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펀드가 저점입니다. 특히 이제 뭐 게임 ETF나 아니면 메타버스 ETF도 전체 다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IRP나 이제 매달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제 분할 매수도 계속적으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꼽아주신 ETF가 있던데요. 이 타이거 FN 메타버스랑 타이거 KRX KUD 요거는 왜 꼽아주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결국 궁극적인 이제 목표는 게임 같은 이제 지적재산권이죠. 이제 지적재산권을 누가 잘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이제 미래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보고 저는 게임도 메타버스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펀드 보시면은 같이 편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인데, 네 이제 메타버스 관련 ETF를 좀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점 형성을 잘하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어느 정도 종목이 겹치긴 합니다. 이제 영상 콘텐츠 관련주 위주로 되어 있는 게 메타버스 관련주고 그다음에 게임주들은 정말 게임주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같이 오르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산다면은 두 개를 다 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한 번씩 같이 오릅니다. 순환매. 하루는 컨텐츠 오르고 그 다음 순환매 입장에서는 게임주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다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ETF를 고를 때 콘텐츠들이 포함되어 있는 물론 중복되는 것들이 많지만 콘텐츠 쪽의 비중이 많은 것, 게임의 비중이 많은 것 이렇게 두 개를 사서 하신다면은 하나만 고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안정적인 만큼 다른 종목들 10% 오를 때 ETF는 한 2, 3%밖에 그죠. 안 오르잖아요.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해. 그냥 종목으로 들어갈래요 하신 분들을 위해서 메타버스 관련주의 탑픽도 전해주시죠. 예,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탑픽을 말씀드리면 일단 게임이랑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좀 나눠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게임은 이제 컴투스 홀딩스를 한번 저는 탑픽으로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구성 자체가 한 1조에서 2조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가지고 있는 이제 밸류 체인 자체의 구성을 봤었을 때 굉장히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정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저는 위메이드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높낮이가 맞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3월에 컴투스가 이제 내놓는 신작 서머너즈와 크로니클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다 컴투스도 코인을 이제 위믹스 같은 코인을 내면서 이 부분이 현금화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회사 인수라든지 기타 개발 자금으로 쓰일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NFT 관련된 게임도 올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도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뉴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많이 올랐다가 그래도 바닥은 잘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 제작 업체로서의 먼저 시세 분출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메타버스 관련 사업도 지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뉴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나 계속 좋아지고 있다. 즉 외형적 성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양쪽 두 종목 다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안에서는 컴투스 홀딩스, 콘텐츠 안에서는 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님이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진만 팀장님, 마감에 산다 코스닥 레버리지 어제 그제 종가 분할 매수해서 성공했습니다. 15,000원 목표가까지 고고할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내일 이제 LG 에너솔루션 환불일이잖아요.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지난번에 마감을 산다로 공략하지 않으셨을까요? 화요일 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꼭 무조건 다 사지 마시고 분할 이제 오늘 매수하자. 종가 그때 이제 화요일 종가 수요일 종가 한번 사보시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일단 전략은 좀 적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딱 아마 본전 정도 이제 약간 보합권에서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그래도 저는 사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어제 분명히 잘 때는 미국장 좋네 하고 잤다가 아침에 정말 파란 거 보고서 큰일 났다 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괜찮은 거 보고 내일 한번 낙수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매동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오늘 많이 사잖아요. 그럼 또 내일 팔 수도 있어요. 내일 또 개인 자금이 또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막 사서 올렸다가 내일 또 팔아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큰 폭의 매수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인 잡힌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과하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으면 불안할 수 있는데 오늘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좀 지수 상승을 제어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그 기대가 더 크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레버리지로도 또 코스닥 레버리지로도 한번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컴투스홀딩스 뉴까지 뽑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